어우, 장비빨이 엄청나십니다. 장기는 좋은데 골프는 못 친다 이거죠. 바로 치면은 그게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오비 쪽으로. 얼마나 되냐고 이제 캐디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한 220m나 되니까 손님은 그냥 치셔도 돼요.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4명이서 상점 모시냐, 우리가 캐디 비율을 맞춰야 되냐,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금액만큼 내가 혜택을 받나? 차라리 노캐디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어썸 골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 골프 해설위원 장화령입니다. 오늘은 골프장의 캐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프로 선수들에게 캐디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그 선수의 모든 그 플레이에 도움을, 이 코스 정보 파악이라든지 그린의 파악, 이 선수가 플레이를 잘하게끔 옆에서 캐디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전에는 다수 이제 그런 역할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 선수의 멘탈에 도움을 주거나 이 선수가 중압감을 들었을 때 대화를 많이 해서 이 선수의 긴장감을 좀 풀어주고, 또 이 스윙에 대해서도 이 선수가 경기 중에 어떤 스윙을 해서 실수가 많이 나왔다, 이걸 이제 메모를 잘 해뒀다가 경기가 끝난 후에는 스윙 코치와 또 아까 긴장됐을 때는 이 선수가 이런 스윙이 나와서 뒷땅이 나왔고 슬라이스가 나왔고 이런 걸 스윙 코치도 또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PGA 투어에서 캐디의 역할은 선수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됐고,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에게는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과거에는 한국이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이제 원백 원캐디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했었고, 그러다가 캐디가 좀 부족해지면서 이제 원캐디가 투백 원캐디로 이렇게 돼서 또 걸어 다니다가 또 투백 원캐디로 카트를 하는 데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캐디 수요가 안 되니까 포백 원캐디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캐디는 사실 그 골프장에 이 4명의 플레이어들을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골프장 캐디는 정말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외치를 모르으나 이 사람이 한 2홀만 지나면은 그 사람이 필요한 그 거리에서 클럽을 대충 가져오고 막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은 플레이어가 골프를 하기 위해서 이 코스에는 정보를 환히 주고 코스의 전반적인 플레이 속도도 조절을 해주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본인의 플레이에 도움이 많이 되게끔 옆에서 도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만난 캐디 중에 약간 황당한 케이스가 몇 번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캐디 갑질이라는 게 있고, 또 플레이어 갑질. 이 갑질이 또 많잖아요.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 갔는데 그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일 거예요. 그때 어느 골프장에 가서, 이제 그때는 저희랑 같이 이제 해설하는 그 해설위원들하고 같이 이제 그 플레이를 할 때가 있었는데, 백티를 썼는데 한 골프장에 갔는데 저 백티에 칠 거라 그랬더니 캐디가 거기는 프로들만 치고 잘 치는 사람들만 치는 거니까 거기는 안 된다. 한번 우리도 못 치지만 그냥 그래도 백티 한번 쳐보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럼 가서 저기 경기까지 가서 허락을 맡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랬더니 가서 뭐 허락 맡아보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맡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침 경기과에 가니까 이제 그 경기과장이 저를 알아보고 당연히 백티에 치셔야죠. 그래서 와서 백티에 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가 이제 백티에 치게 했다. 그러고 와서 쳤어요. 그래서 2홀 정도 치니까 그 캐디가 이제 그다음부터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잘못한 걸 아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라운드를 나갔는데, 제가 처음 간 골프장이었어요. 서울 근교 처음 간 골프장인데, 그때는 제가 이게 거리 측정기 이런 게 많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홀이 이렇게 꺾인 것 같은데 저쪽을 보니까 이제 바로 치면은 그게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오비 쪽으로. 그래서 저기까지 얼마나 되냐고 이제 캐디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꺾이고 이렇게 되는데 저기까지 얼마나? 거기는 뭐 한 220m나 되니까 손님은 그냥 치셔도 돼요.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기가 더 발동을 한 거죠. 그쪽으로 쳐서 그냥 훌러덩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본인이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글쎄요, 저는 골프를 못 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어떤 거리를 물어보고 뭐 이러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다든지 왜 이런 걸 물어보지? 그리고 한 2홀 치면 본인이 아까 잘못 봤다고 또 그런 사과를 받았던 그런 적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손님들도 캐디를 존중을 해주지만 캐디도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이런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필드 레슨 나갔을 때요. 그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골프들랑 나가면 한 80대, 90대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골프채가 고가도 많이 있을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디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우, 뭐 장비빨이 엄청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장비는 좋은데 골프는 못 친다 이거죠. 이제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캐디 입장에서는 농담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드라이버가 아닌데 이 드라이버로 잘 치시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좋은 드라이버가 뭔데 뭐 그러면 이제 비싼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프로들이 쓰는 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거,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클럽을 다 씁니다. 샤프트만 좀 이렇게 까다롭게 고른다 뿐이지 뭐 그렇게 큰 다른 건 없어요. 은어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섰다맨. 섰다면, 네. 그거는 이제 빨리 홀아웃해서 다음 홀로 가지 않고 거기서 다른 사람 이렇게 치는 거, 내가 친 거 다시 복습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뚫어져라 본인이 했던 그린 위에 그걸 보고 있고 계속 그런 사람. 맞습니까? 네. 짬뽕. 짬뽕이요? 아, 짬뽕. 여자 둘, 남자 둘?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 예. 써리원. 아, 그건 압니다, 저는. 남자 셋, 여자 하나. 아니면 여자 셋, 남자 하나.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경우가 여자 하나, 남자 셋. 그럼 여자 프로가 남자 셋을 이렇게 필드레슨 나온 경우. 또 여자 셋, 남자 하나. 그러니까 남자 한 명 프로가 여자 세 분을 필드레스를 하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 사포. 사포. 아, 그건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자분 4명. 그러니까 사모님 4명? 여자 넷. 남프는 없나요? 딱피. 딱피. 아, 그거는 그때 저도 이제 캐디분한테 들었는데 이 그린피만 딱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디를 하면 좀 팁도 받고 뭐 이런. 저는 버디를 해서 팁을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백발. 아, 이거는 백은 화려하고 장비도 화려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고객들이 좋다. 이런. 백발 좋다. 오늘 보니까 이분들 잘 치고 좀 플레이 속도도 빠르겠다. 뭐 이런 그런 걸. 오늘 백발이 좋다. 오늘 내가 좋겠다. 이런 뜻이겠죠. 네, 예. 맞습니다. 홀 깠다. 홀이 비었다는 뜻이죠, 그건. 홀이 비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손님들은 안 가고 나는 빨리 가고 싶고 경기과에서는 왜 빨리 안 가냐 또 이제 무전은 오고 황당한 거죠, 캐디 입장에서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일파만파. 일파만파는 일본으로 해서 모든 파, 일파만파 그거죠. 그거고 마지막 홀도 일파만파, 그것도 마지막 홀도 전부 파 이렇게. 근데 이게 있어요. 어디 골프장에 갔다 왔는데 클럽의 샤프트 같은데 아니면 헤드 아니면 그립 이런데 내가 해놓지 않는 표시가 있는 거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 표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골퍼예요. 근데 어떤 뭐 샤프트 맨 밑에 뭐 빨간 매직으로 조금 표시가 이렇게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해놓지 않은 건데 이렇게 돼 있나. 그러면 이제 그게 캐디들이 표시를 해놓는 게 이제 클럽에 구분을 지으려고 표시를 해놓은 적이 있지만 같은 클럽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샤프트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 사람은 슬로우 플레이어니까 주의해라. 캐디들끼리의 표시가 저는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제 이제 샤프트 3번 홀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캐디들이 해놓는 표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캐디한테 캐디 교육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퍼와 캐디 서로 상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필드를 나갔는데 좋은 캐디를 만나서 기분이 좋으면은 그날 라운드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게 내가 잘해서 캐디가 잘한 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제 그 캐디가 분위기를 다 망쳤다. 그 캐디가 다른 일로 인해서 손님들에게 불친절했을 수도 있고 또 손님이 첫인상에서 캐디와 어떤 인사나 뭐 처음 마주치는 과정에서 또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고 캐디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진 일하기 싫은 타입의 그걸 가진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사람을 왜 봐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오늘 하루 운세가 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서로 잘못했을 땐 최악이겠죠. 근데 캐디가 순수하게 잘못했을 수도 있고 플레이어 입장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캐디 입장에서는 서비스직이니까 최소한 본인이 감내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손님들이 안 좋은 손님들이 있겠죠. 그래도 본인은 캐디피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이 감내해야 될 거는 감내해야 된다. 그래도 그 이상 선을 넘을 때는 캐디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감정 노동자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는데 가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요. 제가 캐디를 마치 뭐 우리가 4명이서 상점 못이냐, 우리가 캐디 비율을 맞춰야 되냐. 근데 그것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골프 입장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캐디가 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캐디 자체가 또 4명이 객관적으로 다 봤는데 그날 캐디가 좀 심하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캐디가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노캐디가 훨씬 좋다. 요즘 노캐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겠고, 이제 캐디로 인해서 골퍼들이 떠나고 있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캐디가 노캐디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자꾸 오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외국에서는 저 캐디에게 이제 팁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캐디 팁 얼마? 캐디 팁 얼마? 이제 미국에도 드물지만 정말 좋은 골프장 가면은 피는 뭐 $100, 그 다음에 캐디 팁은 몇 달러 이렇게 정해진 데도 있고 본인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은 뭐 밥 먹고 그 다음에 팁도 내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캐디에게 이제 팁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잘했을 때죠. 그건 이제 1인 1캐디니까 미국은. 그래서 캐디 주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한국은 왜 버디를 하면 당연시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린 위에 올라가서 브레이크를 잘 볼을 놔줘서 그 볼도 사실은 자기가 놔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놓고 이제 자기가 파악을 해야 그린에서 이제 그 플레이가 좀 향상이 되는데, 캐디로 놔주는 데를 이제 치는데 잘 놔줘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내가 팁을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주는 팁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 캐디피가 뭐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싼 게 아니거든요. 1인당 뭐 4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팀이 16만 원을 주는데, 거기다 버디 할 때마다 또 10,000원씩 막 이렇게 주고, 이글 하면 막 5만 원. 홀인원은 저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한국에선. 해본 적도 없지만. 근데 홀인원 하면 뭐 캐디에게 거액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본인이 기분 좋아서 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전체 우리가 뭐 오늘 버디를 누가 했는데, 자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뭐 내가 버디를 했으니까 내가 10,000원 주겠다. 그건 뭐 본인이 주는 돈 어떻게. 근데 매번 버디를 할 때마다 캐디 돈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캐디피가 점점 오르잖아요. 처음에 한 8만 원 이렇게 하다가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지금은 16만 원 이렇게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디 입장에서는 내가 4명을 다 이걸 상대를 다 하는데 그 참 어려워요. 드라이버 다 줘야 되고, 세컨샷 이제 거리 봐서 클럽 갖다 줘야 되고, 퍼팅에 볼 닦아줘야 되고, 이제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클럽도 저 사람의 외치는 저 사람 100m니까 뭐 여기서 몇 번 치더라. 그러니까 그걸 알고 탁탁 그 메모를 다 해놓고 하는데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은데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이제 4명에서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그 서비스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만큼 너무 금액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 원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KDP가 점점 비싸다 보니까 우리 혼자 칠 수 있는데 그 노캐디가 더 낫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최근에 골프 치러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데 캐디 없는데 이런 데 태국만 가도 그 캐디에게 캐디피 줘야 되지, 또 캐디 팁 줘야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거보다는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금액만큼 내가 그만큼 혜택을 받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캐디가 없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골프장 그날 일출이 이제 뭐 6시 반인데 첫 티오프가 이제 7시부터 사람들이 나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시, 2시까지도 이어질 거 아니에요. 쭉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만일에 7시 한 30분 대 티업 하는 팀이 늦어요. 이제 플레이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 그 뒤에 1시에 티업하는 사람은 원래 1시 반쯤에 티업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밀리게 돼 있어요. 한 팀이 밀리면 뒤에 있는 오후의 팀들까지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캐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과에서 계속 막 왜 늦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캐디가 단순히 재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속도를 아셔야 되냐면, D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D팀은 쫓아오건 바짝 붙어오건 그 팀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앞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팀 구역에 딱 올라갔을 때 앞팀은 세컨샷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늦지 않은 거예요. 내가 팀 구역에 올라갔는데 앞팀이 그린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때부터는 속도를 빨리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골프장 측에 조금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플레이 속도를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골프장들이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보통 이제 미국도 퍼블릭 골프장 이런 데 가면은 한 7, 8분 간격으로 돼요. 근데 프라이빗 아주 뭐 고급 이런 데 가면은 한 10분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대개가 한 7분 간격 티오프잖아요. 그 7분이 사실은 빡빡하죠. 이제 일반적으로 한 90대 치시는 분이 4분이서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한 분이 치는데 치고 티 꽂고 준비하고 뭐 그러는데 1분은 소요가 되거든요. 올라가서 연습 스윙하고 또 치고, PGA 투어에서 경기 속도로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친 사람 1분, 그 다음에는 40초 이렇게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일반 아마추어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오비가 나면 하나 더 치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티업 시간 자체가 좀 빡빡하긴 해요. 빡빡하니까 거기를 맞추려고 또 캐디들이 좀 재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 팀 밀리면 계속 뒤쪽으로 도미노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더 좀 재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가 2011년 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었어요. 그때 로리 맥길로이가 우승을 했는데 존 람하고 또 이렇게 우승 경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존 람이 사실 캐디 말을 잘 안 들어요. 캐디하고 좀 많이 설전을 하는 스타일이고, 요즘은 달라졌어요. 요즘은 캐디하고 아주 협조를 잘하는데, 처음에 PGA 투어 들어왔을 때는 캐디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캐디 말을 절대 안 들었어요. 본인 대로 하는데, 그때도 거기에 이제 티샷이 벙커에 빠졌는데, 그게 비도 왔었고 바람도 많이 불었었고 거기서 직접 그린 쪽으로 올리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캐디는 자, 저쪽으로 레이업을 해서 저쪽에 100야드 있는데 그 근처는 라이가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붙여서 충분히 버디를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조언을.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 존 람은 아니다, 나는 그냥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해가지고 우승을 못했었어요. 그때 이제 방송하는 미국 현지에서도 존 람이 저건 큰 실수를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실수를 해가지고 우승이 맥길로이에게 넘어갔었죠. 그런 경우가 존 람한테도 좀 많이 제법 있었습니다. 캐디의 말을 잘 들어서 우승을 한 대표적인 지금 선수가 이 스코트 셰플러잖아요. 스코트 셰플러가 그 캐디 교체하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그 스코트 셰플러는 일단은 상의를 하죠. 일단 상의를 하는데, 테드 스콧 이 캐디는 선수에게 확신을 딱 줘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지금 네 몸 컨디션이 어떻고 오늘의 스윙은 네가 어떠니까 여기서는 몇 번을 딱 치면 딱 저 캐리거리가 맞을 거야, 이렇게 확신을 딱 주고 선수는 그걸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선수와 캐디 관계가 아마 테드 스콧하고 스코트 셰플러, 이 두 선수가 이렇게 경기할 때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주 그 캐디가 선수에게 확신을 많이 줍니다. 이런 캐디가 콜린 모리카와 선수의 캐디도 들 수 있어요. 콜린 모리카 선수도 캐디도 모리카와가 이제 샷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넌 이렇게 해서 딱 이걸로 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선수에게 확신을 딱 줍니다. 그럼 선수는 오케이 그러고 클럽을 꺼내서 그대로 해요.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 또 이제 그 타이거즈 캐디 그 스티브 윌리엄스는 다른 캐디보다도 훨씬 코스팍을 다른 캐디보다 한 3배로 많이 해요. 그린팍, 코스팍 이런 걸 다 세세한 정보를 타이거즈에게 줍니다. 그럼 타이거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협조를 하면서 우승도 많이 일궈내고, 그런 사실 뭐 전략적인 동반자죠.